자, 삼상 유도 전동기로 직류 분권 발전기를 구동해서 직류를 얻어 사용했었다. 유도기의 1차 측 3선 중 2선을 바꾸어 결선을 하고 운전하였다면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에 직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직류 발전기가 돌기 위해서 원동기의 역할을 하는 게 유도 전동기다라는 거죠. 그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회전 자계를 얻어야 되고, 회전 자계를 얻기 위해 보시다시피 유도 전동기 1차 측의 3선을 이용해서 IA, IB, IC에 해당하는 삼상전류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전 자계가 발생하고, 회전 자계로 인해서 전동기가 돌고 그로 힘을 이용해 발전기에 연결된 축이 돌아서 발전기가 돌고 발전기 쪽에서 전기에너지가 나오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차 측 3선 중 2선을 바꾸어 결선했다. 우리 앞서 정리했듯이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결선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됐던 이 회전 자계가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즉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럼 전동기가 역방향으로 돌겠고 축이 역으로 돌면서 발전기가 반대로 도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권 발전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속이 발생하고 전기자가 돌게 되면 기전력 나타나고 전류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부하측, 계좌측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발전기가 역방향으로 돌게 되면 기전력이 역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때 계좌권선에 들어오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게 자여자 발전기인데 자여자 발전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류자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걸 자여자 발전기라 합니다. 전류자기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이 전류, 세로축이 자속. 그랬을 때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때 이 포인트가 전류자기예요. 이 포인트가 전류자기. 그럼 얘가 이제 커져서 발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발전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전동기 결선이 반대로 돼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고 축이 반대로 돌아서 발전기 역으로 돌게 되면 나타나는 기전력의 방향도 반대가 되고 그로 인해 전류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인데 처음엔 플러스 방향으로 운전해서 자속이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 방향 운전하게 되면 전류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럼 전류가 반대로 갔을 때 요 점이 무슨 점일까요? 요 점이 전기기기에서는 뭐 이렇게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전기자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보자력이라고 해서 전류자기를 소멸시키는 힘이 됩니다. 전류자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전류자기가 0이 돼버리면 나오는 자속이 없어지잖아요. 나오는 자속이 없어지게 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자속과 비례적 관계가 되는 건데 자속이 0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전력도 0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에선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압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전압이 0이 된다라는 것을 기출 문제를 쭉 보게 되면 뭐라고도 하느냐? 왜 0이 됐어요? 자속이 0이 됐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서? 전류자기가 소멸했기 때문에 전압이 0이 된다. 또는 전류자기가 소멸한다. 또는요, 발전이 되지 않는다. 등등으로 기출문제가 이미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이자 자여자 발전기의 경우엔 절대로 역회전을 시키면 안 돼요. 왜요? 전류자기가 소멸돼서 전압이 0이 되므로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조금 살펴보자면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이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쓰는 거죠. 거기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설정하면 되겠고,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전류자기가 필요 없는 애도 있어요. 그게 누구죠?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전류자기를 이용하면 자여자 발전기, 전류자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타여자 발전기. 그럼 결국 타여자 발전기는 역방향으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전동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동기의 부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전동기를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회로가 직류 쪽에서 공부했던 직류 전동기니까 직류 전동기 그림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하가 전동기 축에 부하가 물려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인가될 것이고 전류가 들어가겠죠. 전류의 일부는 전기자 전류가 돼서 들어가고 일부는 계자 전류가 돼서 들어가고 자속 발생하고 내부의 자속 발생해서 회전력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역기전력값 EC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수식, 역기전력값 EC라고 하는 것은 공급전압 또는 부하전압 또는 단자전압에서 이 내부에 있는 전기자 저항의 전류가 만나서 생기는 전압 강화만큼의 차의 관계로 전압 관계가 설정이 될 거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이 K값의 자속 파이분의 공급전압 마이너스 전압 강화 형태. 요 식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부하가 증가한다. 그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전압이 있을 거고 전류가 있을 거고 둘 중에 누가 증가할까요? 여러분, 부하가 증가한다는 건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선풍기를 사용하는데 1단 놓고 운전하다가 3단 놓고 운전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자체에는 그대로 몇 볼트가 220볼트가 걸려 있는 것이고 전압은 일정하겠죠. 얘는 일정한 거고 누가 전류는 증가하는 상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동기 속도가 떨어진다. 회전 속도 식 여기 있죠. 자, 역기전력 설정했고 회전 속도 식 여기저고. 지금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게 전압은 그대로인데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역기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게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얘는요?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속도는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역기전력이 지금 요 식이 역기전력이죠. 얘는 그대로인데 얘 전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역기전력은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전동기 전류가 증가한다. 부하 증가했으니까 들어오는 전류값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예. 전동기 단자전압이 증가한다. 전동기 단자전압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형태 또는 운전 특성 상태를 고려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문제로 많이 언급될 수가 있고 역기전력식이라든지 전동기 속도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전동기 속도식은 시험 문제에서 식을 찾아라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이용해 세전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속도식을 또 외워놓으면 속도제어법에 관련된 걸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전압제어법, 저항제어법, 계좌제어법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역기전력식하고 속도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